반갑습니다. 먼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는 자기장 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그 도선은 힘을 받는다. 그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.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. 사람들이 전류가 흐를 때 돌아가는 물질을 만들었죠. 그것의 이름 바로 전동기예요. 참고로 전동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선풍기예요. 선풍기를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떻게 되죠? 선풍기가 막 돌아가겠죠. 오늘 우리가 할 건 저번 시간에 배운 이 전자기력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이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. 먼저 전동기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. 자, 사실 이 전동기가 나오면 많은 친구들이 포기해요. 나 이렇게 어려운 거 못하겠어.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오른손을 이용한 전류의 방향, 자기장의 방향을 찾고 힘의 방향을 찾는 기본적인 원리는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. 그 말이 뭐냐면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는 같이 적용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. 일단 이 전동기가 전자기력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장과 전류를 찾아야 돼요. 자, 여기 자기장을 찾는 힌트 뭐가 있죠? 뭘 찾을 수 있습니까? 자석이 있죠. 여기에 N극, 여기 S극이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자석 둘 사이에는 어떤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지를 알 수 있겠죠. 어떻게 됩니까? 선이 좀 삐뚤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기장이 생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다음 해야 될 건 뭐죠? 이제 전류의 방향을 찾아야겠죠. 전류의 방향을 찾는다는 건 여러분들은 자, 전류는 일단 도선을 봐야죠. 왜냐하면 어차피 전류는 도선을 따라 흐르고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찾으면 됩니다. 자, 지금 여기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하얀 선 보이죠? 얘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일입니다. 코일. 물론 약간 네모난 모양이죠. 자, 이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찾아봅시다.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? 마이너스로 들어오겠죠.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다? 이 도선이 받는 전자기력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왜? 뭐가 있다? 자기장의 방향이 있고 전류의 방향이 있으니까 여기에 뭐를 갖다 대면 될까요? 여러분의 오른손을 갖다 대서 힘의 방향을 찾으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전동기가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 전자기력의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자기장을 표시해 보겠습니다. 자기장은 보이죠? N에서 S 방향. 그 다음 이제 전류 표시해 볼게요. 전류는 요렇게 흐르는 게 보이죠? 플러스에서 마이너스.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갖다 대면 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다? 바로 힘의 표시예요.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X는 어디를 향하는 힘, 여러분 기준에서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힘, 이 동그라미는 어디를 가리킨다? 위를 향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도선이 이러한 전자기력, 즉 힘을 받게 되면 어떻게 움직일까요? 뺑글뺑글 돌게 되는 거예요. 자, 각도를 바꿔보겠습니다. 자, 이제 힘의 방향이 화살표가 정확히 보이죠? 보이는 것처럼 힘이 위를 향하고 여기 아래를 향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? 자연스럽게 돌게 되겠죠.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아마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중간에 끊겨있는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. 자, 한번 천천히 이 돌아가는 그림을 보면서 맞춰보세요. 각도를 바꿔갑니다. 자, 이 정도 해볼게요. 자, 이 끊어진 부분은 어떤 역할이죠? 이게 이 전동기에 숨어있는 포인트입니다. 자, 생각해보세요. 답은 이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의 방향이 바뀐다? 뭐죠? 바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. 자,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보세요.
이 끊어진 부분을 지나가기 전 지금 전류는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흐르고 있죠. 그런데 자,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죠? 혹시 선생님 그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있네요 하면 안 돼요. 뭐가 다르죠? 이 도선이 뒤집어졌죠. 그 말은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 끊긴 부분을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? 왔다 갔다, 즉 반대로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럼 왜 이렇게 끊어진 부분을 이용해서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야 될 것인가? 자, 생각해 봅니다. 저 왜 바꿔줘야 되죠? 그렇죠.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야만 이 도선이 받는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동기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. 만약에 이게 끊어져 있지 않거나 않다. 다시 말해서 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전동기는 이렇게 일정하게 돌 수가 없습니다. 자,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? 자, 봅시다. 결국 이 전동기의 핵심은 뭐다? 자기장의 방향, 즉 자기장이 주어질 때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힘을 받아 이 도선이 뱅글뱅글 돌게 한다는 것입니다. 자, 방금 본 것처럼 이 전동기는 결국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이 전자기력, 이 힘에 의해서 도는 거예요. 정리해 본다면 이 전류와 자기장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면, 자, 이때 힘은 어디를 가리킬까요? 자, 어디 가리킵니까? X 표시하면 되겠죠. 아래를 가리켜요. 여기는 어디를 가리키죠? 위를 가리키죠.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 코일이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. 참고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찍고 갈 텐데, 먼저 이 부분은 전자기력을 받을까요? 안 받을까요?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. 자기장과 나란하게 흐르는 전류예요. 이 도선은. 이것은 힘을 받는다, 안 받는다? 안 받는다는 거예요. 정리한다면 이 전자기력은 이 자기장과 전류가 어떤 관계일 때? 수직일 때 힘을 받는 거예요. 그리고 자, 이 전동기를 어떻게 하면 더 세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? 이 자석을 더 센 걸로 바꾸는 거예요. 그 말은 자기장이 더 세고, 그 다음 전류를 더 세게 한다. 이 두 가지를 더 세게 하면 이 힘이 더 세지는 겁니다. 즉 전동기를 세게 하기 위한 원리는 전자기력을 세게 하는 원리와 같다. 자기장을 세게 하고 전류를 세게 하고, 수직인 부분에서는 자기장과 전류가 수직일 때는 힘을 받는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다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?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